파이썬을 이용해서 string evaluator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string evaluator는 그 표현식, infix로 된 표현식을 받아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expression을 받아가지고 내부 멤버 변수 self.infix에 유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postfix로 바꾼 다음에 그 postfix를 평가해가지고 결과값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infix를 postfix로 바꾸기 전에 이 expression 자체가 유효한 expression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expression들은 아예 걸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expression들만 처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해보냐면은 번거로우니까 공백들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색깔이 이쁘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조인을 해서 그 스페이스들은 우선 다 제거를 할게요. 스페이스를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올바른 애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invalid character invalid한 그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pression에 있는 모든 문자를 살펴봐서 이 문자들은 디지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 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먼저 몇 가지 함수들을 정의하겠습니다. 덧셈 계열이면은 is additive operator가 true를 줄 거고, 그 다음에 곱셈 계열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해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add operator거나 more operator면은 operator가 맞으니까 이렇게 놓고, parentheses가 맞는지, 가로가 맞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는 visit 또는 참이면 이렇게 되면은 invalid 캐릭터를 갖고 있으면 true를 줄 거고 이 엉뚱한 문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false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if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만든 요게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걔가 잘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면은 value error 예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보냐면 아까 만들었던 괄호가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괄호만 좀 뽑고요. 똑같이 아까 만들었던 거랑 비슷하게 만들면 되겠죠? 복사하고 싶네요.
아까와 달리 종류는 하나밖에 없죠. return 이런 식으로 괄호가 아까는 세 종류였는데 리트 코드에서는 여기는 이제 괄호 종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괄호가 불일치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몇 가지를 테스트해 보면 둘 다 잘 안 맞죠? 틀렸습니다. 실수가 많네요. 네, 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괄호도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if expression인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기서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def is valid expression. 그래서 먼저 if is not is valid parenthesis expression이면 return false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자들이 연속해서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퍼랜드 수와 오퍼레이터 수를 만난 오퍼레이터 수를 연속해서 만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27이면 되는데 27이 아니라 이 블랭크 7이면 이 7이 사이에
연산자가 있어야 되는데 연산자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했던 거를 그냥 타이핑해 보겠습니다. 쭉 가면서 오퍼레이터를 만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오퍼랜드 카운트가 0이면 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퍼랜드가 만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거는 이항 연산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리고요. 얘를 0으로 바꿔주고 오퍼레이터 카운트는 1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if 오퍼레이터 카운트가 연속 2개가 나왔다. 1보다 크다. 그럼 return false로 해주시면 돼요. else if 만약 is digit 지난 문자가 digit이 아니고 이번 문자가 digit이면 이전 문자는 오퍼레이터여야 됐습니다. 공백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퍼레이터 오퍼랜드가 연속으로 만나면 연속으로 있으면 숫자를 만나고 이제 끝났을 때는 오퍼레이터 카운트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뭘 잘못 타이핑했는데 여기 왜 이코로 달았어? if not이죠. not 유효하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 거꾸로 해놨네요. 맨 마지막 거는 안 됐네요. 아, 이걸 지웠군요. 음, 지금 공백을 미리 지워가지고 이 처리가 이제 요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검사는 공백을 제거하기 전에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하죠. 이렇게 하고 뭐야?
invalid character. 그러면 as invalid character. 스페이스도 여기서는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잘 되나? 예, 잘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invalid character를 볼 때는 공백까지는 처리하고, 공백을 포함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잘 되어 있는 식인지, 그리고 이제 뭐 연산자가 연속해서 나온다든지 연산자 없이 피연산자가 연속해서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공백을 제거하고 제거된 공백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포스픽스로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인픽스 유효한 인픽스 표현식을 포스픽스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인픽스에 있는 그 문자열을 쭉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인픽스 문자열에는 숫자들, 수들이 있고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들은 그냥 3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만 되어 있는 수가 있을 수 있고 345, 12처럼 여러 개의 숫자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숫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내가 현재 숫자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변수를 2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숫자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지금까지 처리된 숫자는 얼마인지 그걸 n에다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픽스에 있는 문자들을 차례대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C가 디지즈인 경우가 있을 테고요. 아니면 C가 가로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나머지는 닫힌 괄호이거나 연산자입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가 있을 수 있고 오퍼레이터일 수 있고 아니면 닫힌 괄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문자열도 쭉 분석하면서 숫자일 때, 열린 가로일 때, 닫힌 가로일 때, 요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숫자이면, 숫자를 만나면, processing digit를 true로 바꾸고요. n은 그 문자의 ASCII 코드를 얻어와서 그 ASCII 코드든 유니코드든 코드를 얻어와서 0문자의 코드를 빼게 되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정수를 얻겠죠. 그 다음에 이 숫자와 기존에 만들었던 n과 결합해서 그 n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n은 10을 곱해줘야 돼요. 10을 곱해주고 얘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가로를 만나면 이 애들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스픽스를 처리할 때도 스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택에 append C를 그 열린 가로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 디지트를 처리하고 있었을 수 있으니까 디지트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바로 전에 디지트를 처리하고 있었으면 포스픽스에 그 숫자를 넣어주고 공백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n은 0으로 바꾸고 프로세싱 디지트는 false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지트를 이제 처리를 끝내는 거죠. 연산자를 만난 연산자나 닫힌 가로를 처리하기 전에 그 전에 처리했던 그 숫자의 처리를 마무리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연산자의 처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 연산자가 이제 그 스택에 어떤 연산자들이 없으면 스택이 empty면 그냥 스택에다가 이 연산자를 추가해 주면 돼요. 그런데 스택이 empty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연산자에 따라서 거기 스택에 있던 연산자들을 포스픽스 문자열로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add type operator일 수 있고 아니면 현재 처리해야 될 게 곱셈 계열일 수 있습니다. 이 스택에 있는 연산자들 다 옮겼으면 필요한 연산자들 옮겼으면은 스택에 마지막으로는 현재 연산자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요 그 스택에 있는 거를 포스픽스로 옮기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오른쪽 가로를 만났을 때도 같이 그거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면 되겠네. 자, 덧셈 계열의 연산자를 만났으면은 우리가 스택에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이 있거나 그 열린 가로를 만나면은 중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우선순위면은 옮겨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같거나 높으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연산자를, 그러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스택에 지금 어떤
스택을 보냅시다. 스택에 있는 그 요소들 중에 이제 이 연산자가 어떤 연산자에 따라서 그 연산자와 우선순위가 같거나 높은 애들은 포스픽스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C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 거면 그 스택에서 굳이 여기서 이 연산자가 덧셈인지 곱셈인지 판단하지 않고 해당 연산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move operators to stack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택이 아니라 move operators to postfix라고 하고 요 위에다가 만들어 봅시다. 스택이 와야 되고 이제 뭐가 와야 돼요. 그러면 이 여기서는 while 스택이 empty가 아니면 스택 꼭대기에 있는 거를 살펴야 됩니다. 스택 톱에 어떤 연산자가 들어있는지 보고 주어진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면 포스픽스로 옮기고 우선순위가 높지 않으면 이제 중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따져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브레이크 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연산자가 어떤 연산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함수를 보내서 톱에 있는 그 스택 톱에 있는 연산자가 push predicate 우선순위가 높은 우리가 전달한 거에 우선순위가 같거나 높은 애들은 이제 옮기고 만약에 stop predicate 톱에 해당되면은 브레이크하고 브레이크 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람다 함수 프로그램을 써서
덧셈 연산자의 경우에는 모든 연산자가 자기보다 높거나 우선순위가 같아요. 그러면 모든 우선 연산자들을 다 옮겨줘야 돼요. 그리고 언제 중단을 해야 되냐면 열린 가로를 만나면 중단해야 돼요. empty가 되거나 열린 가로를 만나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이 열린 가로는 닫힌 가로를 만났을 때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람다 C 덧셈 연산자들은 곱셈 계열보다는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옮기지 않고 곱셈 계열들만 옮기고 덧셈이나 또는 C가 열린 가로를 만나면 중단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주는 거죠. 조건을 여기서 복잡하게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조건, 즉 덧셈 계열일 때는 이런 조건으로 스택을 처리해야 되겠고 곱셈 조건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닫힌 가로를 만났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닫힌 가로를 만나면 모든 오퍼레이터는 다 그 포스트픽스로 옮기면 됩니다. 언제까지? 얘를 만날 때까지. 그리고 스택에서 열린 가로를 없애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문자들을 다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했는데 아직 스택에 연산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연산자들은 다 포스트픽스로 옮겨주면 되고요. 그 순서대로. 그리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끝난 게 숫자이면은 이 숫자를 최종적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오퍼레이터를 다 옮기고 종료 조건이 없죠. 그냥 다 옮기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포스트픽스는 마지막 공백 추가된 거는 제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픽스로 변환되는 게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저 띄인 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unexpected.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점 뒤지. 미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픽스 형태로 그 문자 형태로 구성된 식을 받아서 그 식이 유효한지 검사를 하고 유효하면은 포스픽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픽스로 바꾼 것을 실제 스택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서 값을 얻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포스픽스를 그 evaluate 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슷하게 다시 또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프로세싱을 안 하기 위해 처음에 인픽스를 포스픽스로 바꿀 때 조금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더 최적화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중복되는 게 이 숫자들을 다 처리했었는데 숫자들을 다시 문자에 넣고 다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들은 별도 리스트에 인트 타입으로 그냥 유지해서 하나씩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괄호와 그런 거 방법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포스픽스 문자열이 있다고 치고 그 포스픽스 문자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인픽스 포스픽스 바꾸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공백을 넣었었죠. 그래서 프로세싱 디지트를 하다가 이제 그 스페이스를 만나면 스택에 n을 집어넣고 n은 0으로 초기해주고 프로세싱 디지트는 false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제 c가 is
오퍼레이터이면 if, len, 세개, 두 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은 이항 연산자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류는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택에서 두 개보다 많이 있으면 각각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제 스택 톱에 있는 게 A 플러스 B이면 B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계산하고 다시 스택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f C 만들지 맙시다. 이면 스택에 push append n1 더하기 n2 빼기면 빼면 되고 if 곱하기면 곱하기를 하면 되고 else면 나누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처리가 끝나면 return 스택에 있는 마지막 값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를 하나만 더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부르면 우선 toForSpeaks로 바꾸고 이렇게 포스픽스를 바꾼 다음에 포스픽스를 이밸류에이트한 결과를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복잡한 식도 때나 한번 해보세요. 스펠링 틀렸나? 이 value 잘 됩니다.